슈퍼전대 시리즈 32번째 작품으로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와 격주전대 카레인저에 이은 세번째 자동차 모티브 슈퍼전대다. 안전벨트를 모티브로 한 슈트 디자인이 눈에 띈다. 변신 상태에서도 헬멧은 벗는 것이 가능해서 적중에서도 전투가 종료되거나 아니면 그 도중에 멤버들이 헬멧을 벗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 최종화인 50화에서는 멤버들 전원이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보스하고 싸웠을 정도. 슈퍼전대 시리즈 중 가장 가난한 전대라고 할 정도로 극중에서 돈 때문에 고생하는 에피소드가 제법 존재한다. 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된 식재료를 사올 형편이 되지 않아 매번 계란 요리만 먹는 일이 많다. 이는 멤버들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싼 식료품이기 때문이다. 애초에 다들 생업을 벌이고 가히 아크를 퇴치하는 것에 전념하는 바람에 고정 수입원은 없으며 전부 프리터 신세라 하루 벌어먹기도 힘든 설정. 이 전대의 적은 만기조 가이아크로 염신들의 세계인 머신월드에서 쫓겨나 지구를 더럽히려고 온 어떻게 보면 고전 전대물의 악당과도 비슷한 컨셉을 가진 유쾌한 적들. 이들 중 여간부의 배우가 오이카와 나오로 오랜만에 AV 출신 배우가 등장했다. 참고로 이전 차 모티브로 나온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의 여간부 공주폭마 자민, 격주전대 카레인저의 여간부인 미녀 존넷의 배우도 AV 출시이다. 새로운 전사이자 또 다른 슈퍼전대 고온임스가 등장해 인푼정대 허리케인저에 이어 두 번째로 두 개의 슈퍼전대가 존재하는 작품이다. 고온저와의 유대를 강조하는 종반부에서도 고온임스의 이름을 어필했다. 수익과 인기는 2007년에 수권전대 객기레인저, 2008년에 동시 방영한 가면라이더 키바보다 좋았다. 객기레인저, 키바 둘 다 스토리 전개에 대한 평가나 완고 판매 등이 좋지 않았다. 특히 전년도에 객기레인저에 비해 수익이 2배가량 증가, 최종 수익이 120에서 140억엔 가량이라고. 밀레니엄 슈퍼전대 시리즈 최고치 경신. 이후 수잔전대 교류저가 순수 완구 수익만으로 140억엔 가량을 뽑아내며 또다시 밀레니엄 슈퍼전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바람에 차순위로 밀려났지만 그래도 밀레니엄 전대에선 가오레인저, 교류저와 함께 가장 많이 벌어들인 작품을 꼽으라면 반드시 들어간다. 원래는 3명이었다가 2화에서 2명이 추가되고 새로운 남벤 전사인 고온임스로 골드와 실버가 합류하여 7명이 되는 특이한 구조. 그러나 초기 멤버 3명에서 2명이 추가되는 구조는 처음이 아니라 초소전대 라이브맨이나 전작인 수권전대 객기레인저에서 이미 선보인 적이 있다. 그리고 고운자는 여러모로 라이브맨의 컨셉을 소수 따오고 있다. 로야마 사키는 사실 일본 간사이 사투리 캐릭터. 담당 배우 본인이 간사이 심장부인 오사카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같은 작품 다른 히로인 담당 배우도 간사이벤 구사 능력이 상당하다. 그 외에도 옐로 직소 쿠베 역을 맡은 아이자와 리나와 같은 학번 배우도 간사이벤 구사 능력은 매우 유명하다. 특정 언급은 가고시마라고 나온다. 한국판에서는 표준어를 쓴다. 남성 특촬 팬들에게는 물론 여성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히로인 중 한 명인데 담당 배우가 미인이고 매력이 많아서 그런 듯하다. 그러나 일본 팬들은 실버가 더 좋다고 한다. 이시하라 군페이는 본편 방영 당시 한국 나이로 23세밖에 안 됐다. 그럼에도 당시 아재 느낌이 드는 편. 그런데 배우 에비사와 킨즈는 고운 분류역의 카타오카 신화보다 나이가 1살 적었는데 본편에서는 스토 히로토와 함께 최연장자로 나왔다. 스토 히로토는 배우 본인이 학창시절부터 복싱을 즐기는 유단자인 덕분에 히로토가 복싱을 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스토 미오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이자 아직까지도 유일한 여성 신전사이며 유일한 실버 컬러의 여성 레귤러 전사이다. 인지노는 처음 공개 당시에는 합체에도 눈알이 달려있는 것 때문에 이곳저곳에서 토템 합체라느니 대충 만들었다느니 말이 많았다. 그 당시에는 가히 2014년 전대인 열차전대 토끼저의 까임은 그냥 애들 장난으로밖에 안 보일 정도로 온 사왕 천재에서 신나게 까였다. 이후 슈퍼합체 로봇이 렌즈노가 나오면서 찬양을 받게 되었고 토끼오를 필두로 한 메카들의 디자인이 엄청나게 까이는 바람에 결국 반사적으로 재평가를 받았다. 에스미 소스케는 영신전대 고운제의 주인공으로 고운 레드로 변신한다. 성격은 열혈 바보, 단순 무식, 저돌 맹진, 까불이.
그 때문에 이시하라 군페이와 더불어 개그 캐릭터로서의 지분이 상당히 많다. 오직 앞만 보고 돌진하는 기질이 있어서 11화에서 그랑프리 출전의 기회를 잡게 되자 고은절도 내팽개치고 지금 눈앞에 있는 기회를 잡을 거야 라는 말과 함께 연습에 매진할 정도. 코사카레는 전직은 버스기사로 장래희망인 레이스 석기 메카닉을 동경하여 레이스장 셔틀버스를 몰고 있었다.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며 여러 지식을 줬고 있다. 기계 수리와 정보 분석 등 여러모로 못하는 게 없다. 조안또는 성격은 활발하긴 하나 산만한 느낌이 있다. 그래도 27화에서 독거 노인 손녀 행세를 해주는 등 기본적으로 착한 성격. 하지만 묘하게 쪼잘하거나 혼자 안달복달하는 등 소인배적 기질도 보인다. 백돌령 바치들은 염신전대 고운저 최종화에서 글래스 월드를 멸망시키고 건면 월드를 침략했다고 언급된 해통령. 11개의 월드를 모두 더럽혀서 통일하여 가이아크가 정복하는 것을 꾸미고 있었다. 말 그대로 메탈 슬러그 시리즈의 모든 원수. 롱맨 시리즈의 와일리 박사 이를 달성하기 위해 11개의 월드를 모조리 더럽힐 수 있는 바치리움 플랜트라는 것을 만들었고, 이 바치리움 플랜트를 기동시키는 연료가 바로 삼도천의 물. 그래서 삼도천의 외도준과 교섭을 하게 되고 아야카시 호무라 코기를 밟게 된다. 염신서울은 염신들의 영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운저의 키 아이템이자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의 키 아이템이다. 염신들의 이식은 여기에 들어있으며 염신 캐스트에 장착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 건바루는 전대물마다 하나씩 있는 파워형 메카닉으로 그 힘은 엔지노나 세이코어보다 우위, 힘이 강한 캐리게이터가 코어를 맡기 때문이라고 한다. 고로더 GT는 거대한 바퀴 형태인 휠 모드에서 로봇 형태인 액션 모드로 변형하며 휠 지지대 쪽에 슬롯에 투온 소울을 삽입하여 기동한다. 슬롯에는 고로더 GT 전용의 투온 소울 말고도 일반 염신 소울도 들어갈 수 있어서 극중에서는 염신 스피드 돌이나 염신 베아르 V가 직접 들어가서 액션 모드로 변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반 염신 소울이 들어가면 충전된 소울을 전부 흡수당해 액션 모드로 활동이 끝나면 재충전하기 전까지는 캐스트 사용이 불가능해지며 거대화에는 반드시 투온 소울이 필요하다. 만탄건은 주유소의 오일건 형태를 하고 있으며 총 형태에서 막대기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 사용하려면 개머리판 부분에 염신 소울을 넣어야 쓸 수 있으며 염신 소울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 이름의 유래는 가득이라는 의미의 만땅. 흔히 주유소에서 만땅 주세요 할 때의 그 만땅 맞다. 긴지로우는 고운저의 기지가 되는 캠핑카, 운전은 주로 코사카 렌이 도맡아 하며 내부에는 숲밥 및 요리시설과 가이아크 감지 시스템 등 여러가지가 설치되어 있다. 고운저 5인방의 염신 캐스트는 여기에서 본퍼가 전송한다. 헬멧도 다른 전대들과 다르게 굉장히 희한한데 머리 위쪽에 있는 염신의 심볼에 헤드라이트를 얼굴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있다. 사실 고운저의 눈 부분은 염신 심볼 아래의 검은색 부분이다. 이 검은색을 얼굴 부분으로 알고 보면 참으로 단순한 헬멧 디자인이다. 국내에서는 왕구나 관련 상품 판매도 불진하게 팔렸는데 대형마트의 경우 추석 때 단 하루 만에 DX 엔진 킹이 50채 이상 팔려나간 적도 있고, 캐릭터들이 그려져 있는 상품이라면 어떤 것이든 다른 상품에 비해 판매율이 좋았다. 특히 다이노킹은 금세 동이나 거의 없어서 못 팔 정도였다. 방영이 끝난 뒤에도 자녀들에게 왕구를 사주고는 싶으나 이미 절판이 돼서 입고를 애타게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니 이쯤 되면 얼마나 대박낸 건지 짐작가는 수준.